제가 좀 큰 이벤트가 한 번 있었습니다. 과연 임산부도 수술을 할 수 있을까? 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쬐거든요. 아기가 무사한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성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랑 이번에 카페를 창업을 하게 됐어요. 7월 오픈 예정인데 19주 차의 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임신 중기 영상을 들고 온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임신 중기 영상을 올린다고 하고서 많이 기다리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좀 큰 이벤트가 한 번 있었습니다. 기형아 검사 1차 갔다 오는 병원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서 좀 회복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해서 영상도 또 이렇게 늦어지게 됐네요. 과연 임산부도 수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수술을 해도 되는지 엄청 걱정이 앞섰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썰도 한번 같이 뒤쪽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11주 차가 돼서 첫 번째 기형아 검사를 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배고파서 병원 아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먹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형아 검사 1차를 했는데 그냥 피 뽑고 아기 목 투명대 재는 걸로 끝났습니다. 투명대 재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초음파 사진. 짠. 중에 건질만한 사진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찰떡이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좀 이제 아기 같아졌어요. 원래는 3주 뒤에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어서 신난 마음으로 여권을 만들러 갔는데 결국 모든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토와 복통으로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옛날에 위염도 자주 걸렸었고 하니까 위염인 줄 알고 그냥 좀 가만히 기다렸는데 점점점 그 복통이 심해지더라고요. 사실 임산부가 응급실에 가면은 진짜 너무너무 서럽습니다. 일단 해줄 수 있는 게 수액 맞는 것밖에 없고 그냥 내가 아픈 증상을 말을 해도 그냥 임산부다 보니까 약도 제대로 못 먹지, 엑스레이도 못 찍고 CT도 못 찍고 정말 너무너무 아프면 그때 진통제를 놔주겠다 했는데 타이레놀 성분으로 된 진통제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맞아도 수액을 맞아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응급실에 가서도 계속 토하다 못해 나중에는 위에까지 다 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어떤 병인지도 알 수 없고 한 상태로 몇 시간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냥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아침이 되기까지 기다렸어요, 집에서. 차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그때는 이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렀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똑같았어요. 처음 아침에는 응급실에서 해줄 수 있는 처치는 전날 밤에 갔던 백병원이랑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결국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만나 뵀던 게 내과 선생님이었어요. MRI를 찍고 나서 사실 뭘 먹으면 안 됐었는데 그 덫이 약간 먹덧처럼 있다 보니까 먹어야 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 아픈 와중에도. 그때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미음 조금 먹어봐라 해가지고 먹었는데 사실 그때 그거 먹은 걸 엄청 후회했었어요. MRI 결과가 나와서 보니까 알고 보니 지금 장이 엄청 꼬여 있는 상태고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 음식을 먹은 게 있어서 공복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당장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7시간 이상을 공복을 유지를 한 다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술 마취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었습니다.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문구가 써있긴 써있어요.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사실 조금 진짜 위험한 상황이구나, 엄청 큰 수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엄청 크게 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쬐거든요. 그러니까 개복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인지 사실 전 몰랐었고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임신 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엄청 되게 속상하고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장과 장 사이를 잡아주고 있는 장간막에 구멍이 나면서 그 사이로 소장이 다 빠져나가면서 뒤엉켰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후에는 장 유착이 되면 안 돼서 엄청 열심히 걸었습니다. 마치 제왕절개를 하면 이런 기분일까 하면서 체험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복대를 차거나 무통주사를 맞지 못한다는 거? 아기가 무사한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 찰떡이는 잘 있습니다. 찰떡이를 만나기까지 14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점점 배도 나오고 있어요. 19주 차의 배입니다.
수술 후 3일차 정도 됐을 때 찰떡이를 보러 갔습니다. 다행히 움직임도 괜찮고 심장도 잘 뛰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자기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저처럼 수술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모두 음식 조심하세요. 사실 저도 원인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날 마라탕 먹은 걸 되게 후회했었어요. 내가 너무 자극적이고 매운 걸 많이 먹어서 장이 아팠던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붓덧이 너무 심하고 토를 많이 하면은 임산부 위염이나 식도염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장이 저처럼 꼬이는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모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주 차에는 2차 기형아 검사를 하러 차병원이 아닌 그 전에 다니던 병원으로 다녀왔고요. 보이면은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이제 성별에 대해서 하셨는데 아기가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느낌상으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 속으로 정말 와 하고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15주 차가 되었을 때 차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제 기록들을 가지러 갔었거든요. 또 한 번 초음파를 봤는데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6주 차에 이제 차병원으로 전원을 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초음파 선생님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담당 교수님 진료 보실 때 그때 말씀해 주실 거다. 이게 웬걸 16주 차에 성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딸일 거라는 생각에 미리 준비했던 육아용품인데 절대로 저처럼 먼저 준비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6주 이후가 가장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밀 초음파가 21주 차에 있는데 아직 안 다녀왔거든요. 21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빨리 지금 당장 알고 싶은데 18주 차에 다른 병원으로 초음파만 보러 다녀왔습니다. 18주는 이제 빼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에서 또 딸로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아들로 판정이 났어요. 지금은 받아들였고 아주 좋습니다. 찰떡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그래서 몸 회복하면서 태교 바느질도 했습니다. 토끼 귀가 서야 되는 것 같은데 안 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기형아 검사 가는 11주 차부터 지금 19주 차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 중간중간에 유튜브를 빨리 찍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또 못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편이랑 이번에 카페를 창업을 하게 됐어요. 디저트 카페를 준비 중이라서 못 찍었던 이유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엄청 고민이에요. 이제 앞으로 카페 창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이제 제가 창업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리밋댁에서 이게 카페 그 명으로 채널명을 바꿔도 괜찮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카페 영상만 올릴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일상 기록들을 올리고 싶거든요. 아무튼 제가 오픈할 카페는 저희 아파트에 있는 상가고요. 7월 오픈 예정인데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계속 영상을 올려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에서 초보 사장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고 멀겠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카페를 준비하는 초보 사장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